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생명과학 스케치북. 오늘의 주제는 세포호흡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호흡을 해서 자기의 그런 생명 활동을 해 나가야 하거든요. 이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생물은 죽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뭔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약간 글씨가 털난 것 같이 됐죠? 그래서 미적인 감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세포호흡이 뭔지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세포호흡이란 유기물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잘 된다면 무기물까지 분해가 되고, 이 물질을 분해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 아니고요. 이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기물이라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포호흡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과정이 줄줄 나오셔야 돼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좀 살을 좀 붙여본다면 우리 예를 들면 유기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포도당이라서 포도 색깔로 칠하는 센스. 자, 포도당이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 분해가 되면 CO2,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훨씬 저분자 상태고 얘는 더 큰 고분자니까 지금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포호흡이다. 워낙 중요한 과정이고요. 우리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살을 붙여볼게요. 이 유기물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분해가 되니까 유기물은 점점 양이 줄어들 텐데 그것을 계속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직접 합성해내는 과정이에요. 내 건 내가 만들어서 쓴다. 굉장히 간편하겠죠? 그런데 어떤 생물들은 그걸 합성하면 참 좋겠지만 자기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부터 공급받아야만 그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 있어요. 굉장히 안쓰럽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립영양생물이에요.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독립영양생물.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 생물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종속적으로 매여 있다는 거죠. 외부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급받지 못해서 세포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생물 두 가지로는 얘는 식물이 있을 수 있고 얘는 우리와 같은 동물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 세포호흡의 과정인데 우리 교과서들에 보면 이 세포호흡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효모의 CO2 방출. 전체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실험으로 많이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형태의 굉장히 이상한 유리관이 하나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다리가 달려 있어서 세워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유리관의 명칭은 발효관, 퀴네 발효관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끝은 시험관을 거꾸로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관을 거꾸로 세워서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맹관부라고 부릅니다.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관에 막힌 부분, 맹관부.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볼록 부풀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부풀어 있다 해서 팽대, 팽창해 있는 부분, 팽대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쪽이 어떤 액체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막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쪽 맹관부에는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금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발효관을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안에다가 어떤 액체를 집어넣을 예정인데, 자, 여기에 집어넣는 액체의 성분은 효모와 그 다음에 포도당 용액이 섞인 거예요. 자,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전혀 생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얘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세포 과정을 보고 싶고 그럼 그 세포업을 해줄 생물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이 효모라는 작은 단세포 생물이 해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포도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가 바로 이 유기물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유기물. 그래서 효모와 유기물이 섞여 있는 용액을 여기다가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뚫려 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넣게 되면 한 이 정도까지 차고 안 차기 때문에 기울여서 이 발효관을 뒤집은 다음에 기울여서 여기 맹관부 끝부터 차곡차곡 채웁니다. 그래서 맹관부 끝에는 어떤 빈 공간이 없이 용액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들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꽉 채우진 않고요. 한 이 정도 높이가 되도록 채우게 돼요. 자,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간부터 5분 간격으로 이 기포의 발생을 체크를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대로 놔두게 되면 온도 조건이 맞을 경우에 여기서 활발하게 기포가 막 뽀글뽀글 발생해요. 여기서 이렇게 기포가 막 발생합니다. 그럼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포는 이 위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위쪽에 기포가 계속 모이면서 여기엔 다 공기가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점차 수면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쪽에서 용액이 밀리면서 이쪽에 팽대부 쪽에 수면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5분 지났을 때는 이만큼, 10분 지났을 때는 이만큼, 얼만큼씩 밀리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이 바로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만큼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효모라는 생물이 단세포로 아무리 간단하지만 얘도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여기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더 빠르게 뽀글뽀글 수면이 더 많이 밀리게 된다면 거기서는 그 조건에서 효모가 더 활발히 세포호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데 이 용액을 포도당이 아닌 뭐 설탕이라든지 다른 당 성분의 용액으로 바꿔서 이 속도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도당 용액의 농도 조건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치하는 온도 조건을 다르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효모가 세포호흡을 더 활발히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포호흡에 관련된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